환영합니다. 제 앞에는 어널가 있습니다. 이것은 매직 8 프로이고 오늘 이 기기에서 할 수 있는 몇 가지 팁과 트릭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설정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진행하기 전에 한 가지를 빠르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팁들은 복잡하거나 어려운 것이 전혀 아니고 아주 기본적인 것들입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래로 스크롤 해주세요. 이제는 Honor AI 같은 기능도 있습니다. 다른 모든 회사들처럼 Honor도 어떤 이유에서인지 AI를 추가하기로 했죠. Honor의 AI는 일반적인 AI와는 다르게 예를 들어 세 손가락으로 아래로 스와이프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실행됩니다. 그리고 AI 메모리 같은 기능도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우리만의 추억을 가질 수 없고 AI 추억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이것은 단순히 스크린샷이나 화면 녹화를 의미합니다. 어쨌든 이게 첫 번째입니다. 이제 여기서 빠져나가 봅시다. 자, 갑시다. 역시 너무 멀리 갔네요. 여기를 클릭하면 AI 제한, AI 버튼 같은 기능도 있습니다. 이게 그건가요? 아, 맞네요. 여기에 추가 버튼이 있다는 걸 사실 몰랐어요. 이 기기를 충분히 오래 써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다른 기능들도 추가되었습니다. 빠르게 확인해 볼게요. 또한 원을 그려서 검색하는 기능도 있는데 이거는 부분적으로 AI 기반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 기능을 통해 좀 더 다양한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한 가지 방법이죠. 또 다른 방법으로는 전원 버튼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건 제미나이라는 또 다른 AI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제가 어떤 걸 쓴다면 아마 구글 제미나이를 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사용해 본 유일한 것이기도 하니까요. 그리고 사용의 편리성 등 모든 면에서 구글 계정에 로그인만 되어 있다면 이미 기본적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기능은 스마트홈 기기들 사이에 다리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 전구 같은 기기가 있다면 명령만 내리면 바로 작동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이 좀 더 낫다고 생각해요. 이건 Honor AI로는 아마 불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기능이 좀 더 많고 더 잘 작동하는 쪽을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홈 화면과 스타일로 넘어가 볼게요. 이 부분은 기기의 외관과 느낌을 커스터마이즈 할 수 있는 일반적인 섹션입니다. 그리고 배경 화면에 기본 프리셋 같은 것들이 있어서 이것도 직접 커스터마이즈를 할 수 있습니다. 보아하니 모든 것에 동의해야 하는 것 같네요. 맞죠? 그리고 아이콘 스타일 같은 것도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몇 가지 옵션이 있어요. 더 많은 옵션도 받을 수 있습니다. 레이아웃도 있는데 미니멀리즘 스타일이나 그런 종류가 있어요. 이게 다시 프레임을 잡아주나요? 네, 어느 정도 커스터마이즈가 가능합니다. 다른 건 또 뭐가 있는지 볼게요. 이펙트 변경도 가능합니다. 이 이펙트들은 페이지 간 전환에 적용돼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자동으로 보여줍니다. 저는 그냥 기본값으로 둘게요. 이제 여기서 더 뒤로 가보면 추가로 다운로드 할 수 있는 테마들도 있습니다. 와, 여기 동의해야 될 게 정말 말도 안 되게 많네요. 보시면 여기에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 더 많은 테마로 들어가서 추가로 다운로드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가 보면 Always on Display도 여기 바로 있고 기본적으로 활성화되어 있는 것 같네요. 의외로 이 기능이 전체 화면으로 설정되어 있어서 부분 화면으로 바꿔서 에너지를 좀 더 적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화면은 당연히 배경 화면이 더 많이 보이기 때문에 배터리도 조금 더 많이 소모됩니다. 그리고 Always on Display 경우 그게 최선의 방법은 아닌 것 같아서 지금 이 설정이 조금 더 나을 것 같네요. 추가로 여기에서는 Always on Display가 실제로 어떻게 표시되는지 변경할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실제로 항상 켜져 있는 상태는 아닌 것 같네요. 화면을 탭하면 잠깐 켜졌다가 다시 완전히 꺼지는 방식입니다. 이제 일정을 설정할 수도 있는데 이 방법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직장에 있을 때 항상 켜져 있는 디스플레이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디스플레이에 일반 정보를 표시해서 기기를 실제로 집지 않아도 볼 수 있게 하고 싶을 때도 있죠. 그래서 이 방법이
아주 좋을 수 있습니다. 시간을 원하는 대로 맞춤 설정하거나 하루 종일 켜둘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방법은 이전 방식보다 더 많은 배터리를 소모하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당연히 사용시간이 조금 더 짧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방법은 디스플레이를 탭할 때만 활성화되기 때문에 배터리 소모가 훨씬 적습니다. 여기서 어떤 옵션을 선택하더라도 배터리가 10% 이하로 떨어지면 항상 표시 기능이 완전히 꺼진다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이제 항상 표시 기능을 사용자 맞춤으로 설정할 수 있는 몇 가지 옵션이 있고 추가로 다운로드 할 수 있는 옵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글꼴, 아이콘, 대기 화면과 같은 다른 항목들도 있습니다. 흥미롭네요. 휴대전화 화면이 잠겨 있으면 전원이 꺼진 상태이므로 거치대의 가로로 노화 화면을 표시하세요. 있잖아? 나도 한번 확인해 보고 싶어. 저는 스탠드가 있습니다. 뿅. 네, 안녕하세요. 지금 바로 시도해 보세요. 오, 그거 꽤 멋지네요. 그래서 제가 활용할 수 있는 것이죠. 개인적으로는 이게 꽤 마음에 들어요. 그것은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알았어. 그만해. 평소처럼 일하세요. 자, 됐습니다. 이제 쓸모없는 작은 정보들을 없애고 나니 지금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됐네요. 지금은 시계와 배터리가 표시되고 있고 그리고 충전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빠르게 확인해 봅시다. 충전 중에 화면이 사라지지 않길 바라요. 그렇지 않으면 의미가 없으니까요. 네, 좋아요. 충전하면서 화면도 표시할 수 있네요. 이건 정말 꽤 괜찮은데 침대 옆 탁자에서 언제든지 볼 수 있는 작은 시계처럼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에 왜 엠마 왓슨이 있는 거죠? 배경화면 캐러셀은 정말 최악이에요. 어쨌든요. 그래서 시간, 알람 등 기본적인 정보를 확인하기에 정말 좋은 방법이에요. 침대에 누워있을 때 이건 현대식 시계 혹은 침대 옆 탁상 시계 역할을 할 수 있어서 꽤 멋집니다. 이게 마음에 들어요. 실제로 더 많은 기기들이 이 기능을 도입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애플만 이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꽤 멋진 기능이에요. 어쨌든요. 이제 디스플레이와 밝기 설정으로 넘어가 볼게요. 여기는 몇 가지 옵션이 있는데 먼저 라이트 모드와 다크 모드가 있습니다. 그냥 라이트 모드와 다크 모드예요. 하지만 그 아래에는 자동 전환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일정에 따라 또는 일몰부터 일출까지 모드가 자동으로 전환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크 모드 설정도 있습니다. 다크 모드, 네. 이 기능은 단순히 배경 화면을 더 어둡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말 그대로 배경 화면만 어둡게 하고 아이콘의 밝기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기능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아요. 그리고 다크 모드에 잘 어울리긴 하지만 그냥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걸 켜면 어떻게 보이는지 보여드릴게요. 제발, 제발 전환해라. 이걸 꺼야 하나요? 됐네요. 지금 이게 저희 배경화면이고 현재 다크 모드가 적용된 상태입니다. 정말 좋은 폰이에요. 솔직히 여기서는 큰 차이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른 기기, 프로가 아닌 기기에서 테스트했을 때는 차이가 보였어요. 여기서는 솔직히 차이를 잘 모르겠네요. 아마도 배경화면 자체의 문제일 수도 있고 실제로 눈에 띄는 큰 차이를 보여주는 배경화면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래로 내려가 보면 화면 해상도와 주사율 같은 옵션이 있는데 하나는 스마트로 설정되어 있어서 자동으로 조절됩니다. 그래서 저해상도 콘텐츠를 볼 때는 디스플레이가 전체 해상도로 동작하지 않아요. 콘텐츠 해상도에 맞춰서 낮아집니다. 배터리 수명을 아끼기 위해서인데 꽤 괜찮은 옵션이에요. 이 설정을 유지하는 걸 추천합니다. 주사율과 관련해서는 다이나믹, 스탠다드, 하이 이렇게 몇 가지 모드가 있는데 실제로는 두 가지 모드만 있다고 보면 돼요. 다이나믹과 하이는 사실상 똑같은 기능입니다. 최대 120Hz로 주사율이 동작합니다. 최대 120Hz로요. 제가 지금 좀 미친 것 같긴 한데
이 둘은 완전히 똑같은 일을 합니다. 그렇다면 왜 똑같은 기능을 두 개나 넣어놨는지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저로서는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잠깐 이야기하고 싶어요. 주사율에 관해서는 제가 추천하는 건 차이를 느낄 수 있다면 다이나믹을 유지하고 그렇지 않다면 스탠다드를 선택하세요. 스탠다드는 다이나믹에 비해 배터리 수명이 더 길어지고 다이나믹은 좀 더 부드럽고 매끄러운 움직임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텍스트나 모든 움직임이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전체적으로 더 보기 좋고 부드럽고 고급스러워 보여요.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본인이 그 차이를 느낄 수 있을 때 얘기입니다. 만약 스크롤을 위아래로 할 때나 텍스트가 얼마나 빠르게 보이는지 등에서 차이를 느끼지 못한다면 스탠다드가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저한테는 이게 좀 별로 좋아 보이지 않지만 저는 워낙 버릇이 들어서 평소에 144Hz로 게임을 하다 보니 이런 차이가 확실히 느껴져서 저는 다이나믹을 고수할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스탠다드도 충분히 좋을 겁니다. 화면이 움직일 때 어떻게 보이는지 외에는 사실상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바뀌는 부분은 배터리 수명입니다. 그러니 본인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쪽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일종의 AI 모드라고 할 수 있는 비디오 향상 기능들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어요. 슈퍼 다이내믹 디스플레이가 있는데 이건 AI를 활용해서 HD 비디오의 밝기와 명암을 향상시켜 더 현실적인 경험을 제공합니다. 이 기능은 기본적으로 굳이 말하자면 제 생각에는 이 기능이 하는 일은 HDR을 보정해 주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이게 하는 일이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명확하게 언급되어 있진 않지만 제가 보기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 다이내믹 레인지가 더 밝은 포인트와 더 강한 명암, 그리고 더 화려한 색감으로 변환되는 거죠. 이게 AI를 사용한다고는 하지만 사실 엄밀히 말하면 그렇진 않고 어쨌든 이런 처리를 위해 프로세서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면 휴대폰 배터리 소모가 더 많아집니다. 이건 오직 이 기능을 사용할 때만 발생하는데 바로 여기 나열된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할 때만 해당됩니다.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이 이미 기기에 설치되어 있는 앱들입니다. 그래서 만약 넷플릭스 같은 다른 앱을 다운로드하면 여기에 추가로 표시될 수도 있고 더 많은 옵션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 점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 기기에는 아무것도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여기 보이는 것들이 모두 기본적으로 휴대폰에 있는 것들입니다. 이 프로그램이나 이 설정이 지원하는 비디오 애플리케이션 중에서 이제 그 아래를 보면 생생한 디스플레이는 AI를 사용해 영상의 선명도와 색상을 향상시켜 더 생동감 있는 시청 경험을 제공합니다. 또다시 AI 쓸데없는 기능이고 이건 자동으로 이미 색상을 더 선명하게 하려고 시도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꼭 같은데 여기서도 어느 정도 보입니다. 분홍빛이나 약간 붉은 색조가 좀 더 강조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색이 훨씬 더 잘 보이고 특히 나비 여기 처음에 있는 파란색도 훨씬 더 생생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카메라로는 거의 잘 안 보일 거라는 건 아는데 그건 카메라의 한계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쪽, 즉 디스플레이에서 보면 약간의 차이를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다시 슈퍼 다이내믹 디스플레이 옵션처럼 이 기능도 지원되는 애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유튜브와 페이스북이 지원됩니다. 그럼 이제 다시 돌아가서 다른 것들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알림 및 상태 표시줄을 한번 볼까요? 여기에는 알림과 관련된 항목들의 일반적인 디스플레이를 위한 여러 가지 모드 또는 모드 옵션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여기서 좋아하는 부분은 상태 표시줄 옵션인데 이 옵션을 통해 상태 표시줄에서 여러 토글을 숨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블루투스처럼 항상 켜두는 기능이 있다면 이 토글을 꺼서 표시되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기기, GPS, 방해금지 모드, NFC 등이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기본으로 켜져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NFC입니다. 처음부터 사람들이 이 기능이 작동 중이라는 걸 확실히 알 수 있도록 말이죠. 만약 이게 뭔지조차 모른다면 그게 바로 제가 기본으로 켜져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일 겁니다. 이게 바로 기본적으로 결제와 저장을 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구글페이 같은 걸 설정해두면 신용카드 없이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냥 휴대폰을 대기만 하면 바로 결제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비접촉 결제 같은 기능을 하는 거죠. 정말로 뭔가가 눈에 보여야 한다면 이 옵션은 반드시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옵션이 있는 모든 기기들이 이상하게도 이 기능만은 꼭 꺼두더라고요.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다른 옵션들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아마도 꺼야 할 건 이게 전부일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여기서 실제로 끌 수 있는 다른 옵션은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차이를 만들 거예요. 알림 아이콘을 표시하는 옵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전혀 보이지 않네요. 일단은 무엇보다 먼저 이것부터 한번 해볼게요. 이제 본 보야지를 해서 이걸 없애볼게요. 좋아요. 이제 대신 긴급 상황이 생겼네요. 정말 환상적이네요. 그래서 보통 심카드를 넣으면 이런 짜증나는 것들이 사라져서 시간이 약간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알림이 있으면 여기서 볼 수 있어요. 저는 없어서 어차피 여기에는 아무것도 표시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좀 더 깔끔한 화면을 만들 수 있고 여기서 좋은 점 중 하나는 퓨어 모드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쓸데없는 것들을 끄는 토글은 없지만요. 짠! 퓨어 모드를 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렇게 많이 줄어들진 않았지만 저기 귀찮은 긴급 알림은 사라졌네요. 안타깝게도 여기 있는 다른 모든 옵션들도 전부 사라졌어요. 그리고 또 다른 점은 기본적으로 알림 아이콘이나 통신사 표시 같은 것들도 숨긴다는 거예요. 그래도 좋은 점이 있어요. 원한다면 알림을 바로 켜서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퍼센트도 배터리 아이콘 안에 넣어서 좀 더 깔끔하게 보이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공간을 덜 차지하죠. 여기서 다른 것도 한번 볼까요? UP 아이콘 배지가 있습니다. 이것들은 저는 배지가 없지만 여기 숫자로 표시되는 그런 거예요. 그럼 넘어가 볼게요. 이제 시스템으로 들어가서 지금 업데이트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시스템 내비게이션을 볼 수 있어요. 만약 이걸 바꾸지 않았다면 아마 버튼 내비게이션을 사용하고 있을 거예요. 사실 공정하게 말하면 제스처를 쓰고 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버튼이나 제스처 중 원하는 걸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두 가지 모두 설정할 때는 보이지 않는 추가 옵션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버튼의 경우에는 뒤로 가기 버튼의 위치를 바꿀 수 있어서 기본적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알림이나 토글을 아래로 내릴 수 있는 옵션도 있는데 이건 아마 알림을 내리는 기능일 거예요. 아, 아니네요. 토글이네요. 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리 버튼을 추가할 수 있어서 굳이 위에서 내릴 필요 없이 버튼만 누르면 자동으로 아래로 내려줍니다. 꽤 괜찮죠? 반면에 제스처의 경우 만약 제스처 내비게이션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면 좀 더 깔끔한 화면을 제공해 줍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보기에 따라 안내바도 사라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다시 이 기능을 활성화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말이 정말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보시는 것처럼 사라졌죠? 다시 한번 차근차근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말이 맞네요. 그래서 바가 없으면 대부분의 다른 기기들처럼, 왜냐면 도대체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바를 숨기면 서클 투 서치 기능도 같이 사라집니다. 저는 이게 정말 싫은데 서클 투 서치 기능을 유지하면서 바만 없앨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구글이 왜 자기네 사용자들을 멍청이 취급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빌어먹을 제스처바 없이도 애초에 제스처라면 굳이 볼 필요도 없는데 발을 보지 않고도 실행할 수 있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저는 눈을 감고도 제스처를 쓸 수 있어요. 폰의 맨 아래가 어딘지 알기만 하면 되니까요. 그걸 알아내는 게 그렇게 어렵지도 않잖아요. 그렇죠? 다시 말하지만 눈을 감고도요. 이런 허접한 기능도 꽤 정확하게 실행할 수 있어야 하는데 뭐 구글은 구글이고 구글은 멍청한 짓을 하죠. 그래서 깔끔한 화면을 원한다면 실제로 이 기능을 없애는 수밖에 없어요. 만약 이 밑에 보이는 이 허접한 걸 감수할 수 있다면 원을 그려서 검색하는 기능을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원을 그려서 검색이라는 말을 들어봤지만 사용법을 몰랐다면
이름과는 달리 실제로는 원을 그리지 않습니다. 누가 그걸 예상했겠어요? 버튼, 아니 제스처로 설명하자면 하단바를 길게 누르면 됩니다. 이 바는 화면에 보여야 하고 여기 들어가서 따로 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길게 누르면 이런 오버레이가 나타납니다. 이제 이 기능은 여러 가지 다른 기능을 제공합니다. 하나,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이 기능에 대해 처음에 이야기했었죠. 여기서 할 수 있는 일은 예를 들어 평소에는 선택할 수 없는 영역의 텍스트를 선택할 수 있게 해주고 자동으로 구글 검색을 해줍니다. 이건 완전히 무시해도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바로 복사하거나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마우스 설명서가 하나 있습니다. 이제 이 설명서 대부분을 보면 여기 보시면 이건 영어가 아니에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카메라 같은 걸 열 수 있습니다. 아마 앱을 사용해서 그런지 화가 난 것 같네요. 좋아요. 그냥 바로 이쪽을 향하게 하면 됩니다. 발을 누르고 있으면 보시다시피 지금 화면이 멈춰 있는데 발을 누르고 있어서 멈춘 겁니다. 화면에 뭐가 보였나요? 지금 사진을 찍은 건 아니고 그냥 화면이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그리고 여기 있는 영어가 아닌 이 텍스트에 특히 주목해 주세요. 이 번역 버튼을 누르면 텍스트를 잘 봐주세요. 클릭, 뿜, 바로 번역이 되고 원래 텍스트가 있던 자리에 그대로 덮어 씌워집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영어로 변환되고 이전 언어가 교체되어 마치 원래부터 영어였던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글꼴이나 크기가 조금 달라서 약간 어색해 보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정말 훌륭합니다. 그리고 이제 번역된 화면을 보면 이 각 섹션이 기본적으로 같은 내용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전체 좋아요 섹션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여러 번 반복되지만 단지 다른 언어로 되어 있을 뿐이죠. 그래서 꽤 괜찮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여드린 단순한 번역 외에도 숫자를 복사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 기능을 자주 사용하는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은행 계좌로 입금을 해야 할 때 그 사람이 계좌번호를 불러주기 시작하잖아요. 그걸 일일이 입력하는 게 너무 귀찮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방법은 카메라를 열고 Circle to Search를 사용해서 바로 그 사람의 계좌번호가 있는 곳에 카메라를 갖다 대는 거예요. Circle to Search로 동그라미 치고 복사해서 붙여넣으면 끝. 정말 간단하죠? 정말 훌륭한 선택입니다. 훨씬 더 빠르고 또 번호가 잘 보이기만 하면 Circle to Search가 정확하게 복사해 주니까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타를 낼까봐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으실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쓸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휴대폰 같은 걸 가지고 있다고 해볼게요. 이걸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여기다 두고 다시 카메라를 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Circle to Search를 길게 누르면 멋지게 동작하죠. 이제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그냥 이 휴대폰을 클릭하는 것 뿐입니다. 텍스트는 아닐 수도 있겠네요. 자, 잠깐만 기다리면 한 번의 클릭으로 찾아줍니다. 다시 할 필요도 없고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정확한 휴대폰을 찾아줬어요. 모토로라 시그니처, 이게 바로 그 폰이고 이제 관련 링크들도 보여줍니다. 이 링크들은 제가 있는 지역과 관련된 것들이에요. 예를 들어 미디어 엑스퍼트를 보여주는데 이건 폴란드의 베스트바이 같은 곳입니다. 여기서 바로 구매할 수도 있고 이미지, 링크, 정보 등 모든 걸 보여줘서 정말 꽤 괜찮아요. 그리고 사실상 뭐든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식물이든 자동차든 원하는 건 뭐든지요. 온라인에 이미지가 전혀 없는 정말 완전히 마이너한 게 아니라면 대부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찾아낼 거예요. 가끔은 정말 찾을 수 없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걸 한번 해볼게요. 이게 찾아질지 아닐지 잘 모르겠어요. 아마 될 것 같긴 한데 안 돼도 놀랍진 않을 것 같아요. 이건 CMF 폰 전용의 심 툴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찾아내는지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로고 없이 캡처해 볼게요. 그러면 참고할 게 없으니까 과연 찾아낼 수 있을지 한번 보죠. 좋아요. 완전히 엉뚱하게 인식했네요. AI 개요로 보면
이게 AI가 얼마나 대단한지 보여주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바로 볼 수 있어요. 여기서 가장 먼저 보여주는 건 아무것도 없네요. CMF 폰원, 이건 맞아요. 하지만 아주 비슷하게 생긴 다른 것들도 여러 개 보여주고 있어요. 정확히 그건 아니지만 이미 볼 수 있죠. 여기서 찾아냈어요. 심지어 없이도 아주 작은 A 로고가 있는데 잠깐만요. 이렇게 하면 보이죠? 네, 이렇게 보이네요. 여기에 로고가 있긴 해요. 그래서 일부러 이걸 카메라에 안 보여주려고 했어요. 적어도 이 부분은요. 그래서 검색 모드가 좀 더 어렵게 찾도록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꽤 빨리 찾아냈네요. 네, 정말 훌륭한 기능이에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이 기능은 박아 보일 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는 만약 버튼으로 시스템 내비게이션을 사용하려면 여기로 다시 들어가서 설정하면 됩니다. 홈 버튼을 길게 누르기만 하면 똑같은 기능이 실행돼요. 어쨌든 이게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의 모든 내용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